여러분, 최근에 트럼프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던졌는데 혹시 보셨나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힌트가 숨어 있어서 오늘 급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글쎄, 트럼프가 다우 지수를 자기 임기 내에 2배로 올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다우 지수가 5만 포인트를 돌파하니까 내 임기 끝날 때까지 10만까지 보내버리겠다며 예언에 가까운 선언을 한 겁니다. 제가 작년 증시 폭락 때부터 트럼프의 발언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모니터링해 왔는데요. 특정 지수까지 콕 집어서 그것도 임기 내에 2배를 만들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건 제 기억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나스닥이 아니라 다우일까? 그리고 이 발언 뒤에 숨은 진짜 수혜주는 무엇일까 말이죠. 오늘 김대리가 그 속뜻을 아주 쉽게 그리고 날카롭게 파헤쳐 드릴게요. 여기서 핵심은 트럼프가 나스닥이 아닌 다우 지수를 콕 집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우 지수가 보통 어떤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나스닥이 화려한 기술주와 성장주의 놀이터라면 다우는 우리 발등에 불인 실물 경제 그 자체입니다. 즉, 다우 지수를 밀어주겠다는 건 미국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인 거죠. 만약 나스닥을 언급했다면 기술 혁신을 밀어주겠다는 의미였겠지만 다우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건 미국인들의 체감 경기, 즉 메인스트리트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아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기술주에만 물려있던 돈의 흐름이 실물, 자산과 전통산업군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벌써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국 내수와 경기 부양의 수혜를 잇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계좌에도 이제 성장이라는 이름의 기술주 말고 생존과 실익이라는 이름의 다우 주식들이 필요한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트럼프의 다우 10만 열차에 먼저 올라타게 될까요? 사실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벌써 시장의 돈줄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웃고 울게 했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 기억하시죠? 놀랍게도 올해 나스닥이나 빅테크 중심의 종목들은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반면에 미국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인 러셀 20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만 봐도 러셀 지수가 7.6%, 다우가 4.3% 이상을 기록하며 다른 지수들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미국 내수가 살고 소비가 살아나야 숨통이 트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기지개를 켜는 겁니다. 트럼프가 다우 지수를 강조한 건 결국 이 바닥, 민심과 직결된 중소형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이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엔비디아만 믿고 있다가는 이번 장세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공포 섞인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노잼이라고 무시했던 영역을 들여다봐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는 근거, 그 진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에 집착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트럼프에게 주가지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집무실 옆에 항상 CNBC를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지수를 체크할 정도로 엄청난 주식 덕후로 유명하죠. 특히 2026년 올해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반기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 덕분에 여러분의 계좌가 이렇게 불어났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당하게 증명해야만 승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뽑으면 여러분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장을 뜨겁게 유지해서 사람들의 지갑과 심리를 공략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진짜 계산이에요. 이런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면 적어도 선거 전까지 하방 압력을 방어하려는 부양책이 계속 쏟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꾼의 말을 100% 믿을 순 없지만 그가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할지를 알면 우리의 투자 지도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10만 포인트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 자신감의 근거, 데이터로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트럼프가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나침반 ISM 제조업 지수가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신호인데 2026년 1월에 드디어 이마의 50선을 뚫어버렸습니다. 보통 제조업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사이클이 있어요. 2012년, 2016년, 2020년, 그리고 2024년이 그 바닥이어야 했는데 이번엔 고금리 때문에 그 회복이 좀 늦어졌죠. 억눌렸던 에너지가 2026년 상반기인 지금 한꺼번에 폭발하며 비자 반등의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그동안 시장은 AI라는 화려한 기술주 독주에만 취해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물건을 만들고 파는 실물 경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이건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소외주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아직도 그런 노잼 주식을 사라고 비웃을 때가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구간이었던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제조업 부활의 온기를 가장 먼저 입을 알짜배기 종목들 바로 공개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트럼프표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3년 동안 소외됐던 소비의 끝판왕 항공과 여행주입니다.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항공주 끝났다 침체 온다며 다들 반토막난 주가 보고 한숨 쉬셨죠? 그런데 2026년 지금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항공주인 사우스웨스트나 델타항공은 이미 전고점을 뚫고 날아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사우스웨스트는 50년 넘게 고집하던 오픈시팅까지 없애며 체질 개선을 하더니 올해 이익이 300% 넘게 뛸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크루즈는 더 대단해요. 로열 캐리비안 같은 곳은 이미 2026년 예약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트럼프가 세금을 깎아주고 지갑을 두둑하게 해주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경험에 돈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남들이 비싸서 못 가라고 할 때 조용히 매집했던 분들은 지금 이 축제를 온몸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남들의 도파민 소비를 수익으로 바꾸는 게 바로 머니 멘탈의 핵심이죠. 단순히 먹고 노는 소비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내수를 살리고 제조 부흥을 일으키면 가장 바빠지는 곳은 바로 인프라와 물류 기업들이죠. 여러분, 노란색 트럭으로 익숙한 물류거인 UPS를 주목해보세요. 한동안 아마존 물량이 줄어드네 만회하며 고생했지만 2026년 지금 UPS는 성장의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마진 배송은 줄이고 고수익 헬스케어 물류에 집중하더니 드디어 영업이익률이 10%대를 회복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거든요. 물류가 살아난다는 건 미국인들이 집에서 아마존 버튼을 더 많이 누르고 공장에서 제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건설 현장의 대장주 캐터필러 같은 중장비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 곳곳에 공장이 새로 지어지고 인프라가 깔리면서 이들의 장비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귀한 몸이 됐죠. 언제적 굴착기냐라고 비웃던 시절은 가고 이제 이 묵직한 기계들이 우리 계좌의 수익률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식탁까지 점령할 노잼 식료품주들의 반격도 확인해볼까요? 이제 여러분의 식탁과 편의점을 점령하고 있는 진짜 노잼 주식들의 반격 차례입니다. 바로 펩시와 허쉬 같은 식료품 기업들인데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비만 치료제 열풍 때문에 거의 죄인 취급을 받았었죠. 이제 누가 초콜릿 먹냐, 위고비 맞으면 입맛 떨어진다며 다들 가공식품의 시대는 끝났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현재 상황은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초콜릿의 제왕 허쉬가 이번 달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9%나 폭등하며 시장을 뒤집어 놓았거든요. 원자재인 코코아 가격은 뚝 떨어졌는데 이미 올려놓은 초콜릿 가격은 내리지 않으니 마진이 그야말로 폭발한 겁니다. 펩시 역시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를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세상을 바꿀 것 같았지만 결국 사람들의 먹는 즐거움과 기업들의 가격 방어력은 이 예상보다 훨씬 끈질겼던 거죠. 남들이 혁신만 쫓으며 100배 주식을 찾을 때 우리는 이런 노잼 주식들이 조용히 돈을 쓸어 담는 구간을 공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온기가 미국을 넘어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미국 이야기만 해서 나는 국장만 하는데 라고 서운해하신 분들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사실 미국 제조업 지수가 살아난다는 건 그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 한국 수출에는 최고의 호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공장이 돌아가려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실제로 2026년 들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와 한국 수출 지표는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반짝 같은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심상치 않아요. 대규모 돈 풀기 정책인 사나에노믹스로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거든요. 원자재 부국인 브라질과 호주 역시 미국 내수가 살면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자 주가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다우 10만 선언은 미국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 사이클을 깨우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나스닥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전 세계로 퍼지는 돈의 온기를 따라가야 할 때예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다우 10만 선언 속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들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정치적 허풍이라 비웃을 때 우리는 그 이면의 실물 경제 부활이라는 본질을 읽어내야 합니다. 물론 성장에 취해 도파민을 쫓는 투자가 당장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건 남들이 노잼이라 부르던 탄탄한 가치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가 흔들리지 않도록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스닥의 성장에 박수를 보내되 다우의 견고함에도 내 지분을 나누어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대리도 여러분이 이 투자의 긴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머니 멘탈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통장이 따뜻해지는 그날까지 김대리는 더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